2024년 3월 12일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끝없는 로딩 표시뿐. 인터넷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나라 전체의 인터넷이 동시에 마비됐죠.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 은행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해커 공격? 전력 문제? 아니요. 홍해바닥 5,000m 아래 손가락 굵기만한 케이블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공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로 상상합니다. 와이파이, 클라우드, 위성.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예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는 바닷속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해저 케이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상, 메시지, 검색은 그 케이블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만약 그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정말 마비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할까요? 해저 케이블의 역사는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첫 전신 케이블이 깔렸죠.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16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로 가면 10일 걸리던 시대였으니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3주 만에 케이블은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66년이 지난 지금 해저에는 530개가 넘는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총 길이 140만 킬로미터, 지구를 35바퀴 감을 수 있는 거리죠. 케이블 하나의 두께는 겨우 17cm. 그 안에 광섬유 다발이 들어있고 초당 400테라비트의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흐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데이터가 도달하는 시간? 0.06초.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술은 21세기인데 설치 방식은 19세기 그대로예요. 거대한 배가 케이블을 싣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천천히 풀어놓습니다. 하루에 200km씩. 수심 8,000m 해구에도 화라산 옆에도 케이블은 놓입니다. 놓고 나면 그냥 바닥에 그대로 둡니다. 보호장치라고는 몇 겹의 강철 와이어와 플라스틱 코팅뿐이죠. 2006년 대만 앞바다에서 규모 7.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저 산사태가 발생했고 9개의 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됐어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인터넷 속도가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복구까지 49일. 그 49일 동안 홍콩의 금융거래는 반쯤 마비됐고 한국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 연락이 끊겼죠. 손실액? 정확히 계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해저 케이블이 우연히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선박의 닷, 상어물림. 그런데 최근 10년간 패턴이 바뀌었어요. 2013년 이집트 다이버 3명이 지중해에서 케이블을 자르다 체포됐습니다. 의도적 파괴였죠. 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이집트 인터넷 속도가 60% 감소했습니다. 2022년 노르웨이 근해에서 원인불명의 케이블 손상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북유럽 정보기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은 해 프랑스 브르타뉴에서도 3곳의 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됐습니다. 왜 케이블을 노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효율성. 한 나라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려면 수십 개의 발전소를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블? 대서양 한가운데 케이블 2~3개만 자르면 대륙간 통신이 끊깁니다. 게다가 범인을 잡기도 어려워요. 수심 3,000m 바다에 CCTV가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예멘 사태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끊어진 건 팔콘 케이블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이 케이블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경로였죠. 수리팀이 도착하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분쟁 지역이라 접근조차 위험했으니까요. 예멘 인구의 80%가 3주간 제대로 된 인터넷 없이 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단. 해외 송금 불가능. 긴급 의료 자문 끊겼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동시다발적 케이블 절단 시나리오를 디지털 진주만이라 부릅니다.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백업이 있지 않나요?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은 총 11개의 해저 케이블로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 8개가 일본을 거칩니다. 만약 일본 근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국제 인터넷 용량의 70%가 사라집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본 근해 케이블 3개가 손상되면서 한국 인터넷 속도가 40% 떨어졌습니다. 유튜브는 버퍼링 지옥이 됐고 해외 결제는 지연됐죠. 위성 인터넷은 어떨까요? 스타링크 같은 거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백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게다가 지연 시간이 길어요. 금융거래나 실시간 의료 시스템에는 치명적이죠. 더 큰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케이블 하나를 까는데 3억 달러가 듭니다. 비싸죠? 그런데 그 케이블이 25년간 수조 달러의 가치를 운반합니다. 수리는 어떨까요? 평균 수리 시간은 2주에서 4주. 수리선 하루 임대료가 50만 달러. 딥시 로봇 투입은 추가 비용. 그런데 전 세계의 수리선이 몇 척이나 될까요? 60척. 케이블은 530개인데 말이죠. 2017년 한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뉴욕근의 케이블 3개가 동시에 끊어진다면?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동부 금융 시스템이 6시간 내로 마비됩니다. 하루 거래 손실에 70억 달러. 복구까지 예상 시간 최소 45일. 그리고 이건 자연재해 시나리오였습니다. 의도적 공격이라면?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연결될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불편했지만 가능했죠. 지금은 병원 시스템, 전력망 제어, 식수 공급, 교통신호, 모든 게 인터넷에 의존합니다. 2023년 토가 왕국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토가를 세계와 연결하는 케이블 단 하나가 끊어졌어요. 이 작은 섬나라는 38일간 세계와 단절됐습니다. 관광객들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정부는 국제 원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죠. 38일. 21세기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케이블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한 건씩. 대부분은 조용히 복구됩니다.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더 많은 케이블, 더 나은 보호, 더 빠른 수리 체계. 하지만 이 모든 건 돈과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 협력은 쉽지 않죠? 각국은 자국 케이블 보호에만 신경 씁니다. 공해상 케이블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인프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일어날 대규모 단절을 감수할 것인가. 예멘의 그 남자처럼 로딩 화면만 보며 세상과 단절되는 경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바닷속 그 가느다란 케이블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결된 미래가 그 위에 달려 있으니까요.